절은 조상님이 아니라 저한테 하셔야죠. 순식간이었습니다. 3일 밤낮으로 기름 냄새 맡아가며 부쳤던 전이며 정성껏 찐 생선이 거실 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굽니다. 1년 전만 해도 시댁의 빚3억을 갚아 효부 소리를 듣던 며느리 서윤 씨. 그녀가 지금 시조부 제사상을 제 손으로 엎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편 앞에서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절은 조상님이 아니라 저한테 하셔야죠. 이 집안 살린 건 저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지고지순했던 그녀를 이토록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빚 3억을 다 갚은 날 그녀가 마주한 추악한 진실, 그리고 배신한 가족들에게 날린 통쾌한 청구서 한 장.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제사상을 엎어버린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선 비늘을 맨손으로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석처럼 반짝여 보이지만 막상 살에 닿으면 비릿하고 끈적하게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그것 말입니다. 마치 한번 발목을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지긋지긋한 가난처럼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4시,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물이 발등을 적시는 이곳에서 오늘도 주인공 서윤 씨는 칼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런 서윤 씨를 보며 혀를 차곤 합니다. 저 서울댁 참 독하다 독해. 손 봐라 다 터졌다.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서윤 씨는 이곳에서 독종으로 통합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칼보다는 만년필이 더 잘 어울리는 여자였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을 누비던 대기업 마케팅 팀장. 그게 서윤 씨의 원래 이름표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건 핏물 뺀 회칼이고 곱게 매니큐어를 바르던 손끝은 생선 가시에 찔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윤 씨가 이 비릿한 수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유.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다가 공중분해 시켜버린 3억 원이라는 빚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남편, 재훈 씨의 가족을 살리겠다며 서윤 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적금을 털고도 모자라 이 험한 시장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이상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도 부부라는 연을 맺는 순간 그 빚까지 내 몫이 되어버리니까요. 서윤 씨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고 주변 사람들은 희생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는 묵묵히 칼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서윤 씨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직마이너스 은행 앱 알림음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젖은 고무 장갑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 대출 잔액 0원. 6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0이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숨만 쉬고 갚아온 그 지옥 같은 숫자가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새벽 4시의 칼바람도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도 오늘만큼은 꽃향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서윤 씨의 눈가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맺힙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편 재훈 씨였죠. 여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자유야.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남편과 함께 울고 웃는 상상을 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간 뒤에야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남편. 서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빚 다 갚았다고 말했을 때 남편 재훈 씨는 그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알았어. 나 어제 회식해서 피곤해. 좀만 더 잘게. 그리고는 매정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전화기를 쥔 서윤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기대했던 게 욕심이었을까요? 6년의 피땀이 고작 저 건조한 알았어. 한마디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거야. 빚 갚느라 그 사람도 지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서윤 씨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묶여있던 그 헐거운 매듭마저 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비늘을 벗겨낸 생선은 알몸이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살점은 칼날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죠. 서윤 씨가 6년 동안 묵묵히 갈아왔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어쩌면 생선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가는 서윤 씨.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습니다. 자, 이제 저녁을 차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탁,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올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대출이야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그만이고 잃어버린 물건이야 다시 사면 그만이라지만 한번 저당 잡힌 사람의 청춘은 억만금을 줘도 되찾을 길이 없는 법이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숲. 그곳에 33살의 이서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목에 건 사원증, 그리고 한 손에 든 커피. 대기업 최연소 마케팅 팀장. 동기들이 부러워하고 후배들이 동경하던 커리어 우먼. 그게 바로 생선 비린내에 찌들기 전 서윤 씨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명함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달콤했던 신혼의 단꿈이 산산조각 났죠. 이유는 시아버지의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지기 친구를 믿고 서준 보증이 잘못되면서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시댁을 덮쳤습니다. 집안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어땠냐고요? 사람은 착하지만 마음이 약했던 그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우리 집 이제 망했다. 라며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죠. 그때 서윤 씨가 선택한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미쳤냐, 당장 이혼하고 올라와라 뜯어말리셨지만 그녀는 기어이 짐을 쌌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등을 돌려선 안 된다고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으니까요. 서윤 씨는 똑똑했지만 사랑 앞에서만큼은 계산기가 고장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울에서의 빛나는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담보로 맡긴 채 말이죠. BGM 분위기 전환. 밝지만 어딘가 자기적인 느낌의 음악.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저녁 부산 영도의 시댁. 거실에는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6년 만에 빛청산 기념 파티. 말 그대로 잔칫날입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는 서윤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복덩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 길거리에 나앉았을 기다. 내 이 은혜 죽어서도 안 잊는다. 목소리가 어찌나 절절한지 듣는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남편 재훈 씨도 서윤 씨의 어깨를 감싸며 호언장담합니다. 여보, 진짜 고생했어. 내가 평생 잘할게. 진짜야. 서윤 씨는 그 말들을 믿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가족끼리 모료라고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이 스칩니다. 지난 6년간 흘린 피눈물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말이죠. 제 눈에는 조금 다른 게 보입니다. 서윤 씨가 주방으로 물을 가지러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 말자 씨의 눈물이 너무나 빨리 말라버리는군요. 서윤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 거기엔 고마움보다는 마치 다 쓴 물건을 쳐다보는 듯한 묘한 건조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재훈 씨를 보세요. 아내에게 평생 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식탁 아래로는 누군가와 바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네요. 휴대폰 화면 불빛에 비친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립니다. 서윤 씨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느라 이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라는 거,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을 간직한다고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는 빚을 갚는 순간 만료되는 쿠폰 같은 건 아닐까요? 서윤 씨가 깎은 사과가 참 예쁘게도 접시에 담깁니다. 하지만 껍질 벗겨진 사과는 공기에 닿으면 금방 갈변해버리죠. 지금 이 화기애애한 식탁의 분위기도 어쩌면 저 사과처럼 금세 시들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사랑을 담보로 6년을 바친 데가 과연 서윤 씨는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보물마저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게 될까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곧 진짜 청구서가 날아들 시간입니다.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그 다르다는 게 단순히 안도감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급할 땐 생명의 은인처럼 매달리다가도 볼 일이 끝나면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윤 씨가 마지막 빚을 갚은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집안의 공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새벽 4시, 서윤 씨는 6년 동안 그래왔듯 습관처럼 패딩 점퍼를 걸치고 현관을 나서려 합니다. 몸에 배어버린 시간은 알람 소리보다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거실 불이 탁 켜집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입니다. 잠긴 목소리지만 어딘가 단호한 말투로 서윤 씨를 불러 세웁니다. 서윤아, 어디 가노? 서윤 씨는 놀란 눈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시장 나가야죠. 오늘 방어 들어오는 날이라 바쁜데요. 하지만 말자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됐다. 이제 나오지 마라. 빚도 다 갚았는데 서울물 먹은 며느리 시장 바닥에 굴린다고 남들이 욕한다.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집안일이나 해라. 들어가서 더 자라. 그리고는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의 배려 같죠? 고생 끝났으니 이제 푹 쉬라는 따뜻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관에 우두커니 선 서윤 씨가 느낀 건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제 넌 필요 없다. 돈 문제는 해결됐으니 넌 다시 외부인으로 돌아가라. 마치 함께 전장을 누비던 전우에게서 갑자기 총을 뺏고 부엌으로 내쫓는 듯한 그 싸늘한 온도 차. 서윤 씨는 벗어둔 신발을 다시 신발장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나 이제 여기서 뭐하지? 그녀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찹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 씨는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집안일이나 완벽하게 해보자 마음먹었거든요. 카트 가득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며 과일을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녀가 자신있게 카드를 내밉니다. 생활비로 쓰던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입니다. 그런데 점원의 표정이 묘합니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서윤 씨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급하게 개인 카드로 결제를 마친 서윤 씨, 떨리는 손으로 남편 재훈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던 카드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아, 그거 내가 한도 좀 줄였어. 이제 빚도 갚았으니까 우리도 좀 아껴 써야지. 당신 씀씀이 해프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 내가 줄게. 씀씀이가 해프다. 서윤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연봉 7천만 원을 포기하고 적금 5천만 원을 털어넣고 6년간 월급 한 푼 안 쓰고 빚 갚는데 쏟아부은 그녀에게 해프다니요. 재훈 씨의 말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 너는 주는 돈이나 받아 써라. 가장 노골적인 권력의 이동이죠. 서윤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오며 휘청거립니다. 장바구니 속 고기들이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 재훈 씨가 들어옵니다. 서윤 씨는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낮에 통화가 마음에 걸려 대화를 좀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씻으러 들어갑니다. 남편이 벗어둔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던 서윤 씨. 순간 그녀의 동작이 멈춥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 때문입니다. 그것은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맡던 비릿한 바다 냄새도 재훈 씨가 즐겨 피우는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가볍고 은밀한 시트러스 향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서윤 씨는 본능적으로 재킷에 코를 박고 킁킁거립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아니야, 거래처에 여자가 있었겠지. 술집 냄새겠지. 서윤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재킷을 옷장에 처박습니다. 마치 그 냄새가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욕실에서는 남편이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서윤 씨는 침대에 앉아 욕실 문을 바라봅니다. 물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게 과연 땀과 먼지뿐일까요? 시어머니의 싸늘한 배려, 남편의 경제적 통제,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서윤 씨는 애써 불안을 덮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자리가 어제보다 좁아졌고 딱딱해졌고 위태로워졌다는 것을요. 6년 만에 찾은 평화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것은 폭풍이 오기 직전에 가장 기분 나쁜 고요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식탁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재판장이 되기도 합니다. 숟가락 하나 놓는 소리, 국을 떠먹는 표정 하나로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곳.
오늘 아침 서윤 씨의 식탁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탁!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 끓인 소고기 무국입니다. 물을 나박나박 썰고 핏물을 꼼꼼히 뺀 양지머리를 볶아 만든 정성 가득한 아침상. 하지만 시어머니 말자 씨는 한 숟갈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습니다. 국이와 일이 밍밍하노? 니 간 안 봤나?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서 국물도 이리 맹탕으로 묵나. 입맛 베리따. 치아라. 말자 씨가 밥공기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내고 일어납니다. 사실 간이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말자 씨는 서윤 씨의 음식 솜씨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다. 식당 차려도 되겠다. 하던 그 입이 빚이 사라지자마자 서윤 씨의 미각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윤 씨는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하얗게 기름이 끼며 식어갑니다. 마치 서윤 씨의 마음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것이죠. 이 불편한 공기를 남편 재훈 씨라고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탁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서윤 씨가 넥타이를 매주려 다가가며 아침이라도 좀 먹고 가라고 붙잡아 보지만 재훈 씨는 서윤 씨의 손을 슬쩍 피하며 대답합니다. 됐어, 늦었어. 속도 안 좋고 나간다.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도망치는 사람처럼 빠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보가 해준 밥이 보약이야라며 두 그릇을 비우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니라 서윤 씨의 존재 그 자체인 것 같네요. 텅 빈 집. 식탁 위엔 덩그러니 남겨진 밥그릇 3개. 서윤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차린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가운 눈칫밥이었다는 거요. 오후가 되자 서윤 씨는 도시락을 싸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침에 냉랭했던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이 낯선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탕한 남자 웃음소리와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가게를 찾은 건 근처에서 큰 횟집을 하는 박 사장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서윤 씨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이소. 나도 그게 천추의 한이라 해. 우리 재훈이가 복이 없어서 서울 깍쟁이한테 코가 꿰갔고 박 사장님 딸내미를 며느리 삼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 말자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러자 박 사장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에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사람 일 모르는 거 아이가. 서윤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제 남편의 셔츠에서 맡았던 그 낯선 시트러스. 향기의 주인이 어쩌면 저들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직감이 스칩니다. 서윤 씨가 왔는데도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충격에 빠진 서윤 씨의 손에서 도시락통이 미끄러집니다. 쨍그랑. 반찬통에서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십니다. 마치 서윤 씨가 흘리고 싶었던 피눈물처럼 말이죠.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니는 인기척도 없이 와갖고 사람을 놀래키나. 칠칠 맞게 그게 뭐고. 재수없게. 손님들 계시는데. 냄새 피우지 말고 퍼뜩 치우고 가라. 재수없다. 6년간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빚을 갚아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뱉은 첫마디입니다. 손님들조차 서윤 씨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서윤 씨는 가족이 아니라 남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불청객일 뿐입니다.
서윤 씨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습니다. 손끝에 묻은 붉은 국물이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와 버스에 오른 서윤 씨. 창밖으로 부산항대교의 화려한 불빛이 지나갑니다. 6년 전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다짐했었죠. 내 식구, 내가 지킨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목격한 건 자신이 지켜낸 그 식구가 자신을 적으로 돌리고 외부인들과 결탁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비친 서윤 씨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이 식탁에는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저 밥상을 차리고 빚을 갚고 사라져줘야 하는 식모이자 해결사였을 뿐입니다. 서윤 씨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쥡니다. 아까 바닥을 닦으며 주었던 박 사장 부부가 흘리고 간 명함입니다. 명성 횟집 대표 박영수. 서윤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오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맛없는 국을 끓이며 눈치 보는 며느리로 살지 않을 겁니다.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죠. 그 가식적인 식탁을 엎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괴물들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닫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오늘 밤 서윤 씨의 안방 침대 머리맡에 절대 열지 말았어야 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밤 11시 30분. 남편 재훈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샤워 중입니다. 서윤 씨는 침대에 기대책을 읽는 척하고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협탁 위에서 요란하게 몸을 떠는 남편의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습니다. 징마이너스. 진동 끝에 화면이 밝아집니다. 미리 보기 설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서윤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너무나 짧고 명확합니다. 오빠 어제 좋았어. 밤에 또 봐. 하트. 오빠. 그리고 하트. 서윤 씨의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를 여자가 이 세상에 서윤 씨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서윤 씨의 손이 뱀에 물린 듯 스마트폰을 낚아챕니다. 비밀번호는 915. 서윤 씨의 생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숨겨놓다니요. 잠금이 풀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서윤 씨의 손가락이 스크롤을 올리자 채팅방의 대화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마누라 눈치 보여서 늦어. 언제 이혼할 거야?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방금 도착한 사진이네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영수증입니다. 날짜는 어제. 금액은 35만 원. 서윤 씨가 마트에서 한도 초과로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날 남편은 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날짜입니다. 스크롤을 아무리 올려도 대화의 시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 전. 그러니까 서윤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이 여자와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 씨가 갚아준 빚이 줄어들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군요.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춥니다. 서윤 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안방을 뛰쳐나옵니다. 구토가 밀려옵니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라도 마셔야 살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거실. 서윤 씨는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쉽니다. 배신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건너편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들리지 말았어야 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유, 사돈. 아니지. 아직은 사돈이라 하면 안 되나? 호호. 사돈이라뇨? 서윤 씨의 귀가 쫑긋 섭니다. 말자 씨는 지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걱정 마이소. 우리 재훈이가 그 집 딸내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찰떡궁합이라 안 카나. 예. 지금 며느리? 에이, 걔는 신경 쓸 거 없다. 서윤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거대한 괴물처럼 서윤 씨를 덮쳐옵니다. 말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내가 눈치 좀 주고 있다. 지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빚도 다 갚았는데 뭐하러 데리고 있노? 서울 깍쟁이라 정이 안 간다. 우리 재훈이 짝은 예전부터 그 집 딸내미였다, 아이가. 조금만 기다려보소. 내가 이번 제사 때 아주 확실하게 조집불 끼니까. 서윤 씨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확 퍼집니다. 남편의 외도는 욕망 때문이라 쳐도 시어머니의 이 말은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인격살인. 6년간 어머니하며 모셨던 서윤 씨를 말자 씨는 그저 빚 갚는 기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기계가 수명을 다하니 돈 많은 새 며느리로 갈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서윤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이 휘파람을 불며 나오고 건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웃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서윤 씨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에 갑옷도 없이 발가벗겨진 채 서 있었던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명치 끝이 불에 댄 듯 뜨겁습니다. 서윤 씨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합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멈추고 마치 죽은 생선의 눈처럼 차갑고 탁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희망이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서윤 씨의 상자에 남은 건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서윤 씨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 등을 돌립니다. 남편이 옆에 눕습니다. 그의 살이 닿자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참아냅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 조건은 단 하나. 저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처참하게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긴 밤이 될 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군이 눈앞에 총을 겨누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등 뒤를 맡긴 아군이 사실은 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죠. 그때부터 내가 쉬어야 할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됩니다. 서윤 씨는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남편 재훈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는 저 남자의 뒷덜미.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스러워 쓰다듬던 곳인데 오늘은 당장이라도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서윤 씨는 참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확실한 증거, 더 치명적인 한 방을 위해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삼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던가요? 재훈 씨가 갑자기 채널을 돌리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며 서윤 씨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 셔츠가 이게 뭐야? 다림질 좀 제대로 하지. 주름이 그대로잖아.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니까 살림도 귀찮냐? 내가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벌어다주는 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서윤 씨가 지난 6년 뼈가 으스러져라 일에 갚아준 돈이 무려 3억입니다. 그 3억 덕분에 지금 저 남자가 2다리 뻗고 있는 건데 단체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요. 이건 기억상실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내를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바람피운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 서윤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 셔츠, 내가 만나는 그 여자가 구겨놓은 거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참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전쟁은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니까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다음날 오후엔 시어머니 말자 씨가 등장합니다. 식탁 위에 달력을 툭 던지네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다음 주 시조부의 제삿날입니다. 이번 제사는 네 혼자 다 해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손 하나 까딱 못하겠다. 말자 씨가 명령조로 말합니다. 서윤 씨가 놀라 되묻습니다. 네, 혼자요? 음식이 20가지가 넘는데요. 친척들도 다 오시고요. 그러자 말자 씨가 코웃음을 칩니다. 와, 못하겠나? 네 그동안 시장에서 생선 상자도 번쩍번쩍 들었다, 아이가. 힘쓰는 거 말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노? 대가리 굴리는 건 이제 필요 없다. 몸으로 때워라. 몸으로 때워라. 말자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서윤 씨는 한때 대기업에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지성과 능력을 시어머니는 철저히 부정합니다. 오로지 노동력으로만 그녀의 가치를 매기고 있네요. 그것도 이제는 쓸모가 다해가는 소모품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말자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마 방 안에서 몰래 새 며느리가 될 그 집 딸과 통화를 하겠죠. 서윤 씨는 텅 빈 주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20인분의 제사 음식, 그건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서 서윤 씨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자 그녀를 제 발로 나가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윤 씨는 베란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지만 저 불빛 중 그녀를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득 사무치게 그리운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서울에 계신 엄마. 6년 전 그 결혼 절대 안 된다며 울며 매달리던 엄마를 뿌리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신호가 갑니다. 1번, 2번. 서윤이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반갑고도 걱정스러운 엄마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 씨 마음속의 댐이 무너집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터져 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더 두렵습니다. 서윤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뚝! 전화가 끊어진 검은 화면 위로 서윤 씨의 얼굴이 비칩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지금 그녀는 우주에 홀로 버려진 기분일 겁니다. 남편은 적이고 시댁은 감옥이고 친정은 돌아갈 수 없는 꿈 같은 곳.
철저한 고립무원. 서윤 씨는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서윤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문한 그 20인분의 제사상, 그것이 서윤 씨가 준비할 최후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 바다는 가장 고요하다고 하죠. 파도는 숨을 죽이고 바람은 멈춥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침묵입니다. 오늘 서윤 씨의 침묵이 그렇습니다. 제사를 3일 앞둔 오후 서윤 씨는 시장이 아닌 낯선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책상 위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여 있네요. 6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대가치고는 참 서늘한 장소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건조하게 조언합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서윤 씨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요. 6년간 갚으신 3억 원. 그게 단순히 효심이 아니라 서윤 씨가 이 가정의 자산을 지켜낸 노동의 대가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로 접근하셔야 이깁니다. 채권 채무 관계. 변호사의 말이 서윤 씨의 가슴에 쐐기를 박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바쳤던 피땀이 법 앞에서는 계산해야 할 영수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서윤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징해집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편과 시댁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치려는 악성 채무자일 뿐입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서윤 씨.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시조부의 제사. 친척들만 20명이 넘게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말자 씨의 엄명대로 서윤 씨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동태전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지만 아무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서윤 씨의 이마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앞치마는 기름 얼룩으로 엉망입니다. 3일째입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불 앞에서 지지고 볶는 시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어 감각이 없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서윤 씨는 앗, 뜨거 소리 한 번 내지 않습니다. 마치 고장난 로봇 같습니다. 입력된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묵묵히 전을 뒤집고 나무를 묻힙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여보, 나 힘들어 투정이라도 부렸겠지만 지금 서윤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을 섞는 것조차 아깝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힘을 아껴두려는 걸까요? 주방의 치열함과는 정반대로 거실은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 뻔뻔합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와 남편 재훈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과일을 깎아 먹으며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넘어옵니다. 그때 재훈 씨가 주방 쪽을 향해 툭 던지듯 말합니다. 야, 서윤아, 물 좀 가져와라. 목마르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거듭니다. 내는 시원한 식혜 없나? 기름 냄새 맡았더니 속이 느글거린다. 좀 가져온나? 들으셨나요? 물 좀 가져와라. 식혜 좀 가져와라. 냉장고는 거실에서 고작 3발자국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땀범벅이 된 서윤 씨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서윤 씨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가전제품 혹은 말 잘 듣는 하녀일 뿐입니다. 서윤 씨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손에 든 뒤집개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보셨습니까?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혹은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 감정의 거세. 너무 큰 고통은 감각을 마비시킨다더니 서윤 씨는 이제 슬퍼하는 단계마저 넘어선 겁니다. 네, 갑니다. 서윤 씨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순순히 물과 식혜를 쟁반에 담아 나갑니다. 재훈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컵을 받아 마십니다. 그 물이 서윤 씨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새벽 5시, 드디어 20인분의 제사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산처럼 쌓인 전과 윤기가 흐르는 나물, 정성껏 찐 조기가 놓여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지극정성의 결정체입니다. 서윤 씨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물끄러미 자신이 차린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이 많은 음식들, 조상님을 위한 걸까요? 산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요. 이건 제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윤 씨가 지난 6년간 이 집안에 바친 청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식구들에게 던지는 작별 선물이기도 하죠. 서윤 씨가 입고 있던 젖은 앞치마를 벗습니다. 아주 천천히 공들여 접어 식탁 한 구석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달싹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많이들 드세요. 목구멍이 막힐 때까지. 서윤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챙겨온 두툼한 서류 봉투입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녀는 봉투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찔러 넣습니다. 동이 터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지만 이 집안에는 곧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올 겁니다. 친척들이 모이고 향이 피어오르고 절을 하는 그 엄숙한 순간, 서윤 씨는 이 완벽한 제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망가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저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세상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마트의 두부 한 모, 시장의 생선 한 마리에도 정가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 그 중에서도 며느리의 6년이라는 시간엔 과연 얼마의 가격표를 붙여야 할까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서윤 씨가 그 가격표를 찍어내는 소리입니다. 인쇄기 옆에 A사 용지가 산처럼 쌓여갑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서윤 씨의 피고름입니다. 20XX 년 1월부터 오늘까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시댁빚 갚는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들, 적금을 해지한 내역,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은 내역까지 단돈 10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출력된 이 종이 뭉치의 두께가 무려 백과사전만 합니다. 서윤 씨는 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재봉기 안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표지 위에 검은 매직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청구서, 받는 사람 박재훈 그리고 최말자. 청구 금액 2억 8천만 원.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윤 씨가 잃어버린 청춘의 견적서이자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뻔뻔한 채무자들에게 날리는 최후 통첩입니다. 서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돈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 계산을 할 차례입니다. 서윤 씨는 이어폰을 꽂고 얼마 전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 붙여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확인합니다.
녹음기 속에서 남편 재훈 씨와 상간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네요. 오빠, 그 여자는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이제 숨어 만나는 거 지겨워. 상간녀가 투정을 부리자 재훈 씨가 달래듯이 말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번 제사만 끝나면 정리할게. 엄마가 그러는데 제사 때 부려먹고 내쫓는 게 낫대. 걔가 일은 잘하잖아. 위자료 안 주고 보내려면 내가 좀 더 괴롭혀야 돼. 일은 잘하잖아. 위자료 안 주고 보내려면. 서윤 씨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집니다. 슬픔? 아니요. 이제 슬픔 같은 건 사치입니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합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련조차 남지 않게 저토록 바닥을 보여주어서요. 서윤 씨는 녹음 파일을 USB에 담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습니다. 돈을 계산한 청구서, 그리고 배신을 증명할 목소리. 2개의 탄창이 장전되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D-데이. 시조부 제삿날입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친척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거실은 금세 2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어지럽습니다. 서윤 씨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서윤 씨 뭔가 다릅니다. 늘 입던 목 늘어난 티셔츠가 아닙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검은 정장 바지에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옷차림은 마치 전투복 같습니다. 친척들이 서윤 씨를 보자마자 칭찬 세례를 퍼붓습니다. 아이고, 우리 질부. 오늘따라 훤하네. 음식 혼자 다 했다며?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노? 재훈이 니는 진짜 장가 잘 갔다. 망해가는 집안 며느리가 살렸다 앙카나.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효부다, 복덩어리다. 6년 전에는 저 말들이 서윤 씨의 훈장이었습니다. 저 칭찬 한마디 듣겠다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 말들이 마치 조롱처럼 들립니다. 호구를 효부라 부르며 등쳐먹는 사람들의 기만적인 찬사일 뿐입니다. 서윤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침묵을 겸손이라 착각한 친척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바쁩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의 목소리가 가장 크네요. 아유 형님, 별거 아닙니다. 며느리 돌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손이 좀 빨라해. 서윤 씨는 마지막 전 접시를 담아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곧 터뜨릴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싱크대 밑에 숨겨두었던 가방을 확인합니다. 두툼한 제본 책자와 USB,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 이혼 소장,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제사 지냅시다. 상 차리라. 이제 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서윤 씨는 거울을 봅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자신의 얼굴. 창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입니다. 6년 전 사랑 하나 믿고 이 집 문지방을 넘었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건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한 인간, 이서윤입니다. 서윤 씨가 20인분의 밥상이 담긴 쟁반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 무게가 마치 그녀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처럼 묵직합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입니다. 가자. 끝내러. 주방 문을 박차고 나가는 서윤 씨.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처형대로 향하는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자, 여러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가식적인 식탁을 엎어버릴 시간입니다. 제사상은 신성한 곳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고 복을 비는 자리죠. 하지만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비는 복을 과연 조상님들이 들어주실까요? 오히려 제사상을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치고 싶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순간 서윤 씨가 그 조상님들을 대신해 심판대에 오릅니다. 거실엔 향냄새가 자욱합니다. 병풍 앞에는 서윤 씨가 3일 밤낮으로 만든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 순서인 남편 재훈 씨가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완벽하고 평화로운 유교적 풍경. 그때입니다. 주방 구석에 숨죽여 있어야 할 서윤 씨가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고 제사상 정중앙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입니다. 예, 서윤아. 미쳤나? 어디 여자가 감히 제사 지내는데. 앞을 가로막노. 비켜라. 남편 재훈 씨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거듭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비키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의 지퍼를 엽니다. 아주 천천히 모두가 숨죽여 볼 수밖에 없는 속도로요. 지잉 마이너스. 가방이 열리고 서윤 씨가 가방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 순간 후두둑, 차르르. 가방 안에서 하얀 종이 뭉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술잔 위로, 나물 위로, 정성껏 붙인 전 위로. 때 아닌 종이 비가 내립니다. 조상님이 드셔야 할 밥상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친척들이 경악하며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미쳤나 봐. 음식 위에 널브러진 종이들. 그것은 돈다발도 편지도 아닙니다. 바로 재훈 씨가 상간녀와 뒹굴며 쓴 호텔 영수증. 그리고 서윤 씨가 6년간 뼈 빠지게 갚은 3억 원의 송금 내역서입니다. 가장 신성한 제사상이 가장 추악한 증거 진열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서윤 씨가 떨리지만 명확한 발음으로 일갈합니다. 절은 조상님이 아니라 저한테 하셔야죠. 이 집안 6년 동안 먹여 살린 건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산 저니까요. 시어머니 말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뒷목을 잡습니다. 아이고, 저게 돌았네. 저 미친년 좀 끌어내라. 제사상을 엎어도 유분수지. 하지만 서윤 씨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조상님도 아셔야죠.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산 대가가 뭔지. 며느리가 뼈 빠지게 빚갚는 동안 아들이란 놈은 딴 여자랑 노란한 꼬라지를 좀 보시라고요. 서윤 씨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친척들에게 보입니다. 재훈 씨가 상간녀와 입을 맞추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훈 씨에게 꽂힙니다. 재훈 씨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아닙니다. 그기 오해입니다. 하며 변명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훈 씨가 서윤 씨의 팔을 잡으려 하자 서윤 씨가 매몰차게 그 손을 쳐냅니다.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이요. 손대지 마. 더러워. 서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펼칩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의 음식들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3일 밤낮 손가락을 대어가며 만들었던 그 귀한 음식들을 말이죠. 접시가 부딪히고 음식이 둔탁하게 봉투 속으로 처박힙니다. 탕국도 붓고 과일도 던져 넣습니다. 친척들이 발을 동동 구르지만
서윤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지만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 비로소 파괴함으로써 완성되는 슬픈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밥 당신들은 먹을 자격 없어. 개나 주던지 알아서 해. 내 피땀으로 차린 마지막 만찬이니까 내 맘대로 버릴 거야. 쿵. 쓰레기 봉투가 거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집니다. 거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깁니다. 말자 씨는 소파에 쓰러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서윤 씨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죠. 서윤 씨는 마지막으로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꺼냅니다. 탁, 탁, 테이블 위에 서류가 꽂힙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그리고 이거. 청구서. 내가 6년 동안 갚은 내 비동금이랑 이자,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쳐서 2억 8천.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받아낼 거니까 준비해. 안 주면 이 집 경매 넘길 거야. 알지? 나 독한 거 알지? 그 말이 이토록 상쾌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서윤 씨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과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눈빛. 그녀는 미련 없이 뒤를 돕니다. 또각. 당당한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시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6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시원합니다. 뒤에서 재훈 씨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지저대던 개소리가 멈춘 것처럼 고요하게만 느껴집니다. 쾅! 현관문이 닫힙니다. 마치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찾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문이 닫히고 서윤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이것은 자유의 냄새입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하지만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식탁은 엎어졌습니다. 이제 타인이 차려준 밥상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리러 갈 시간입니다. 계절은 참 정직합니다. 죽을 것처럼 춥던 겨울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계절과 달라서 스스로 씨앗을 뿌리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꽃 피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 서윤 씨가 제사상을 업고 나온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서윤 씨가 떠난 그 빈자리에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잡초가 자라났을까요? 먼저 부산의 소식부터 전해야겠네요. 도심 외곽의 낡은 빌라촌. 습기찬 벽지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고성방가가 들려옵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와 전남편 재훈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 아니, 도피처입니다. 이놈의 손모가지를 확. 니 또 도박했나? 며느리가 위자료로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남은 돈까지 다 날려먹나? 말자. 씨가 쉬어 터진 목소리로 악을 씁니다. 그러자 술에 잔뜩 취한 재훈 씨가 맞받아칩니다. 아, 좀 닥치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꼬드겨서 서윤이 내쫓지만 안 왔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됐다. 그 잘난 횟집 딸내미는 어디 갔는데? 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들리시나요? 서로를 물어뜯는 저 비명소리가. 서윤 씨가 제기한 소송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재훈 씨의 외도와 말자 씨의 부당 대우를 인정했고 무려 2억 8천만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시댁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서윤 씨가 6년 피땀 흘려 지켜낸 그 집이 주인을 잃고 공중분해된 거죠. 재훈 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상간녀는 재훈 씨가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6년 전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들을 구원했던 건 서윤 씨의 가족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지독한 원망뿐입니다. 말자 씨가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효부는 이미 떠났고 남은 건 무능한 아들뿐이니까요. 자, 이제 카메라를 서울로 돌려볼까요? 테헤란로의 한 공유 오피스.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에 대표 이서윤이라는 명패가 반짝입니다. 또각또각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서윤 씨가 걸어 나옵니다. 비린내 배었던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슈트를 입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다시 예전처럼 매끄러워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동태 눈 같았던 그 눈동자에 생기가 가득 찹니다. 서윤 씨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6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감각은 여전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통찰력이 생긴 거죠. 직원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서윤 씨가 사무실을 나섭니다. 선약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해질녘의 한강이 붉게 물든 시간. 한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서윤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네요. 그녀가 말한 선약의 상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묻습니다. 일행분은 언제 오시나요? 서윤 씨는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코스 요리 하나랑 와인은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저 혼자예요. 이 말이 이렇게 당당하고 근사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서윤 씨에게 식사 시간은 노동이었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반찬을 처리하거나 싱크대 앞에서 허겁지겁 때우는 시간. 20인분의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밥 한 숟가락 편히 뜨지 못했던 나날들. 하지만 지금 서윤 씨 앞에 놓인 식탁은 다릅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은식기. 오직 그녀만을 위해 요리된 스테이크와 샐러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그녀만의 식탁입니다. 서윤 씨가 와인 잔을 듭니다. 붉은 와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문득 1년 전 시장 바닥에서 맡았던 생선 비늘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녀는 비늘을 벗고 더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온 거니까요. 음식을 씹는 서윤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합니다. 그것은 성공의 맛이기도 하고 복수의 맛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유의 맛일 겁니다. BGM 피아노 선율이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확장되며 벅찬 감동을 준 내레이터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몫을 덜어내 남의 그릇을 채워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서윤 씨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차린 식탁도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 씨가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의 식탁엔 이제 타인의 욕망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만찬을 즐길 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속 시원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